안녕하세요. 루시드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루시드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2일 마감을 기준으로 루시드 모터스는 3.83%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는 36.53달러였고요. 1.4달러가 내려가서 35.13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가의 1일 변동폭을 보면 최저점으로 33.02달러까지 내려갔었고요. 최고점으로는 35.39달러로 완전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간의 주가 변동을 보면 26.82% 상승해서 7.43달러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 그룹의 주가는 루시드 에어 차량 인도를 시작함에 따라서 엊그제 9%까지 급등했다가 일주일 동안의 상승률을 거의 60%까지 늘렸었는데 또다시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루시드를 테슬라에 대항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자로 보고 있는 초기 리뷰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로드앤트랙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는 루시드 에어가 너무 좋기 때문에 테슬라가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루시드 CEO 피터 롤린스는 내년에 2만 대의 차량을 인도하고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나스닥 지수를 포함한 3대 지수가 4월 동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6,000을 넘어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이 기업들 중에서 83%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불안감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테이퍼링 결정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서 금리를 거의 0으로 낮추고 월 1200달러에 이르는 채권을 계속해서 매입해 왔는데요. 미국에서 5개월 연속으로 5%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이 채권이 더 이상은 미루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12월부터 채권 매입을 조금씩 줄일 것이다 라고 일각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에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년 중반까지는 완전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할 것으로 일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3일부터 시작해서 4일에 회의가 종료될 예정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주가에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습니다. 루시드 그룹도 이에 따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테이퍼링이 결정되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루시드 에어 차량 인도를 받은 고객 중 한 명이 차량에 대한 후기글을 계속 작성해오고 있는데요. 차량 운전석에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디스플레이에서 사각지대를 볼 수 있다라는 글을 남겼네요. 또 차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시드와 협력을 맺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에서 지원하는 충전기죠. 전기차는 충전 문제만 해결되면 잘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북미에서는 대부분 단독주택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충전기를 설치하기만 하면 매일 아침마다 완충된 차를 탈 수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가 문제죠. 먼 거리를 갈 때마다 충전하는 시간까지 생각해서 시간을 잡아야 하니까요. 520마일의 주행 능력을 자랑하는 루시드는 한번 완충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먼 거리를 갈 수 있지만 미국 땅이 큰 것을 생각하면 주행 능력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도요타에서는 자사에서 최초로 양산형 전기차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모델인데요. 이 차량은 전륜 구동 모델로 위에 태양광 패널 옵션이 있는 SUV 모델입니다. 올해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처음 내보였었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차는 아니고 자동차의 세부사항만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도요타에게 의미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쟁사보다 순수 배터리 구동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속도가 느린 도요타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월 2일에 유럽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주문은 예약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모델이 내년 중반부터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시리즈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시기랑 가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제로백 속도는 8.4초네요. 또 운전 중이나 주차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태양 전지판을 지붕의 옵션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패널로 매년 1800km의 주행거리를 더 갈 수 있고 충전소가 없는 곳에서도 차량을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충전 양에는 조금 제한이 있겠죠. 차 인테리어에는 완전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더 독특한 면 중 하나는 스티어링 휠과 타이어 사이에 직접적인 기계적 연결 없이 작동하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현대 제트기에 사용되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랑 유사한데요.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타이어의 진동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승차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전기차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이 있죠. 바로 리비안입니다. 미국인들의 국민차로 불리는 픽업 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설립 초반부터 승용차 대신 전기 트럭 개발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전기차 붐이 일어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또 2019년에는 아마존으로부터 7억 달러를 투자받기도 했고 배송용 전기밴 10만 대도 미리 주문받았습니다. 리비안으로선 확실한 미래 매출을 확보한 셈인데요. 루시드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보도자료에서는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가 우주 개발 사업에서 경쟁 관계인 스페이스X를 견제하기 위해서 리비안에 투자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승용차와 픽업트럭과는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견제하려는 목적은 없을 겁니다. 같은 해에 포드로부터 5억 달러를 투자받고도 모자라서 올해 7월에 아마존과 포드로부터 총 25억 달러를 추가 투자받는 등 현재까지 105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리비안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인들의 국민차로 불리는 픽업트럭을 누가 먼저 전기차로 만드냐의 싸움에서 기존 업체들을 제치고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픽업트럭을 준비 중인 기업으로는 테슬라에서는 사이버트럭을 준비 중이고 포드의 150 라이트닝, 제너럴 모터스에서는 허머 EV를 준비 중이긴 하지만 아직 양산 단계는 오지 못했죠. 리비안 픽업트럭 주요 모델은 완충 시에 주행거리가 505km고 가격은 75,000달러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 준비 중인 같은 급의 픽업트럭보다 가격과 주행거리 면에서 조금 더 우수합니다. 내부 설계도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 트렁크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고 더 좋은 건 차량 옆면 쪽에 인덕션이랑 싱크대가 갖춰진 캠핑용 부엌을 북박이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 SDI에서는 루시드 에어의 최고 모델인 드림 에디션에 배터리를 협력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리비안의 배터리 협력사로 삼성 SDI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리비안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한 적이 있었죠. 삼성 SDI 주가도 상승했고 리비안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아직 모르는 건 리비안 픽업 트럭의 출고식을 봤는데 인도받았다는 사람의 후기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픽업 트럭이랑 SUV 5만 대를 예약받았고 전기배는 아마존으로부터 10만 대를 선주문받았는데 신생업체가 전기차 15만 대를 단기간에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테슬라조차도 전기차 10만 대를 생산하는데 12년이 걸렸는데요. 실제로 리비안에서는 아마존이 2024년까지 인도를 원한 10만 대 중 만 대는 내년까지 만들 수 있고 나머지는 2030년은 돼야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소식 마치겠습니다. 루시드의 소식은 24시간 감시 중이며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루시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